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봐주세요. 오늘 이제 3일차 파이썬 수업이죠. 명절이 지나고 좀 또 한 오랜만에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일단 저번 시간에 했던 거를 가볍게 먼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한 줄 보면 우리가 떠올라야 되는 게 있다고 했었죠? 그게 뭐였죠? 이거 한 줄을 보고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한 문장이 있었어요. ag 라고 하는 변수, 얘는 하나의 공간이었고 를 만들고 90이라는 값을 넣겠다. 이 한 문장이었죠? 여러분들이 어느정도 파이썬 1이 거의 끝날 때까지는 그 변수가 만들어지고 값이 할당되는 그 순간 이 코드 한 줄을 바라보게 됐을 때 무조건 이 한 줄의 의미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직까지는. 만약에 이제 오늘 우리가 파이썬을 배우기 전에 자바라든가 C라든가 다른 언어를 조금이라도 했다, 나는 다른 언어를 배웠기 때문에 변수, 조건문, 반복문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할 줄 안다, 익숙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생각 안 해도 이 의미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아니고 이 파이썬이 처음이고 난 프로그래밍 언어 관련해서 지금 이 수업이 처음이다, 그러면 무조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 개념이 확실하게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변수를 사용할 때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꼭 이 한 줄을 생각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거 실행시키면 뭐 나오죠? 여기 써있는 출력문들 다 나오겠죠? 그쵸? 그냥 우리는 출력문을 써놓은 것 뿐이니까 줄바꿈이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지금 예상이 되셨어야 돼요. 그죠? 한 줄에 하나씩, 다음 줄로 넘어가서 또 하나씩 나오는 거까지 예상을 하셨어야 되는데, 자, 뭘 하려고 하는지 어느 정도 예상은 되시죠? 이 age라고 하는 변수, 얘는 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제가 나이라는 의미를 가졌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걸 봤을 때 이 변수는 나이로서 활용이 되겠구나 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그 상태인데 이 age 변수가 갖고 있는 값에 따라서 해당하는 범위만 출력이 되게끔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거에 대해서 했었죠. 자, if 만약에 age가 유아 아동은 이렇게 적어볼까요? 1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로 한번 잡아보죠. 10대 밑으로. 우리나라는 어차피 0살이 없잖아요. 태어나자마자 1살이기 때문에 1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조건문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저번 시간에 배웠던 대로 활용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이 명절이었긴 했지만 어쨌든 연휴까지 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꽤 있었어요. 저번 시간에 처음 배웠던 조건문을 어느 정도 복습을 하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출력하면 뭐 나올까요? 여기에
네, 20대가 나오면 되겠죠. 잘 나오네요. 얘가 20대가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이 코드가 실행됐을 때 컴퓨터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었어요. 그거를 한번 간단하게 해볼까요? 일단 컴퓨터는 코드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읽어드린다고 했죠. 첫 번째 age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서 20이라는 값을 넣어놓는 걸 가장 먼저 할 거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밑으로 내려와 보니까 if를 만났네요. if를 만났으면 컴퓨터가 뭐예요? 이 조건문을 실행을 해봐야겠죠. 이 조건문을 실행하는데 컴퓨터의 동작 순서, 일단 age를 20으로 치환을 할 겁니다. 얘는 왜냐? 여기 있는 이 age라는 변수는 변수로서 활용이 된 거예요? 값으로서 활용이 된 거예요? 이 자리는 이퀄 마크 좌변에 있지 않기 때문에 값이겠죠. 변수로서 활용이 된 건 이 자리고, 여기는 값이기 때문에 age가 갖고 있는 20이라는 값을 컴퓨터가 치환을 해버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조건을 판단을 해요. 20은 1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참이죠. 20은 9보다 작거나 같다. 얘는 거짓이죠. 그러면 true and false가 나왔기 때문에 이 경우는 false죠. 그래서 여기까지 만들어지고 나서 얘가 false니까 이 조건문에 종속되어 있는 이 출력문은 실행하지 않게 되는 거겠죠. 이게 저번 시간에 배웠던 조건문이었어요. if문. 같은 원리로 얘는 안 할 거고 밑으로 내려왔어요. 안 했으니까 이제 다음 코드 읽어드려야죠. 그랬더니 또 if가 나왔네요. 비슷한 방식으로 동작을 할 거고 얘도 거짓이기 때문에 이걸 안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려와서 또 if를 만났으니 이 조건을 실행해보고 얘는 참이 될 거라, 그래서 20대를 출력을 하고 얘는 해요 안 해요? 얘는 하죠. 여기 다 if잖아요. 얘는 해야 돼요. 컴퓨터는 조건을 까봐야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알기 때문에 합니다. 했더니 false가 나오는 거고, false가 나와서 얘를 안 해요. 또 밑으로 내려왔어요. 얘 해요 안 해요? 얘도 하는 거죠.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age는 20인데 40보다 크거나 같다. 얘도 false가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얘까지 안 합니다. 그래서 20대 하나만 출력이 되는 모습이에요.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조건문의 방식이었는데,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때 세 가지가 있다고 배웠어요. 이렇게 세 가지지만 사실 얘네는 하나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이것만 했잖아요. if만. 오늘 이제 elif랑 else를 할 거예요. 얘네들을 할 건데, 자, 이 차이가 좀 명확하게 있습니다. 이걸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여기다가 하죠. 자, 상황을 좀 가정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이 자격증 시험을 보러 갔어요. 이제 자격증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그 시험을 보러 간 날인데, 자격증 시험 13번 문제로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다음에 다음 age에 해당하는 범위를 고르세요.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자, 문제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러고 밑에 이제 한 14번 뭐라 있는 거고. 자, 여러분들은 이 13번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사람이라면, 우리가 사람이죠. 사람한테는 이 문제를 보고 답을 찾는 방법이 몇 가지나 될까요? 세 가지 이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자, 다음 age에 해당하는 범위를 고르세요 라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age의 값이 나와있죠. 자, 이걸 보고서 일단 이 문제를 지금 우리 머리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20이라는 값은 20대잖아요. 그쵸?
그럼 보기에 20대가 딱 보이네요. 그럼 이거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쵸? 간단하니까. 근데 뭐 간단한 연산이 필요하거나 이런 문제라고 해도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고 나서 이 보기를 체크할 때 위에서 아래로 1번부터 5번까지 체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뒤에서 앞으로 5번부터 1번까지 체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중간부터 먼저 볼 수도 있어요. 사람이라면 어디를 먼저 보든 상관이 없죠. 그쵸? 사람이니까 우리가 보는 대로 보는 거잖아요. 마음대로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답을 찾아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컴퓨터는 그게 안 되죠. 지금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써 있는 거를 코드로 옮겨놨을 뿐입니다. 같은 건데 컴퓨터는 사람처럼 뭐 뒤에서부터 볼 수 있나요? 아니면 뭐 중간부터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얘네는 안 돼요. 코드가 쓰여져 있는 순서대로 위에서 아래로 다 해봐야 돼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자, 에이지가 20이에요 중간에 3번에서 20대라는 답을 찾았어요. 그러면 사실 이 뒤에 있는 4번과 5번의 보기는 확인을 해봐야 되나요? 안 해도 되죠. 사람 기준에서는 확인할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답을 찾았는데 이 답이 좀 애매하다 싶으면은 보기를 확인을 하겠지만, 이런 간단한 문제, 명확하게 떨어지는 문제들은 다음 보기를 확인하는 시간조차 아깝죠. 그쵸? 사람은 그냥 답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14번으로. 근데 지금 우리 코드에서 어때요? 아까 동작하는 순서 같이 봤는데 20대를 찾았어요. 출력을 했죠. 얘네들 어떻게 해요? 다 해봐야 되잖아요. 컴퓨터는 이 네 번째 조건, 이 조건식도 실행을 해서 펄스라는 값을 알아내야 되고, 이 마지막 에이지는 40 이상 이라고 하는 이 조건도 실행을 해서 결과를 알아내야 돼요. 그쵸? 이게 일단 사람과 컴퓨터의 가장 큰 차이인데, 자, 컴퓨터도 사람처럼 답을 찾았으면 그 밑에 있는 거를 쳐다보지 않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elif입니다. 자, 제가 지금 이게 원래 기존에 있던 거고요. 이 밑에다가 똑같이 복사에다 옮겨놓고 이 부분만 elif로 바꿨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elif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아직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이거 한번 예상해보세요. 지금 에이지는 20입니다. 자, 어느정도 예상이 되시죠? 20대가 2개 나올 거예요. 얘는 어떻게 동작하는 애인가? 자, 이제부터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리가 이거를 했을 때 컴퓨터가 얘를 찾아서 출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를 해봤다고 했죠. 자, 그럼 얘 볼게요. 밑에 있는 거, 얘도 일단 똑같아요. 조건문 만났어요. if를 만납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조건식을 실행을 해요. 그리고 얘가 false라는 걸 알아내면 얘를 안 해요. 자,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elif를 만났죠. 얘도 조건을 실행을 해요. 근데 얘도 false래요. 안 해요. 그리고 내려와요. 또 elif, 얘도 조건을 실행합니다. 얘는 true네요. 그러면 얘를 출력을 하죠. 자, 여기서 달라져요. 이러고 나서 이 밑에 있는 elif들을 안 해요. 아예 쳐다보지 않습니다. if랑 elif의 차이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이걸 쉽게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얘는요, 지금 if가 5개 쓰여 있잖아요. 4, 5, 5개인데, 그래서 총 5덩어리예요. 얘는 조건문이 5개입니다. 근데 얘는 몇 개일 것 같아요? 얘는 하나예요, 하나. if, 그 다음 elif가 4개나 쓰여 있는데 얘는 하나의 조건문입니다. 이게
이거와 이거의 차이예요. 자, 얘가 아까 여기서 답을 찾고 났더니 이 밑에 거 안 쳐다봤다 그랬죠.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의 조건문 안에서 어떠한 결과를 하나 도출을 했으면 참이 되는 조건을 한 번이라도 만났으면 그 밑에 있는 에리프들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요. 심지어 여기가 조건이 이렇게 똑같아도요 이러면 여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바꿔놨다면 얘는 20대 2개 나오겠죠.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20대 2개가 아니라 이렇게 해보죠. 자, 이거 실행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죠? 그쵸, 20대 30대로 2개 나오겠죠. 왜냐면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이니까. 근데 얘는요, 얘는 20대밖에 안 나와요. 보세요, 20대 30대 하나씩 나왔죠. 이건 여기서 나온 거고 밑에 있는 20대 하나 나온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왜? 조건은 참인 조건이 맞는데 조건 자체를 실행을 안 해봐요. 얘는 하나의 덩어리 조건문이고 그 조건문 안에서 답을 하나, true를 만나서 답을 하나 찾아냈으니까.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이 조건은 아예 실행해보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퀴즈. 자, 지금 현재 age는 16으로 바꿔놨습니다. age가 16인데 여기서 실행되는 조건문의 개수 그리고 여기서 실행되는 조건문의 개수 각각 몇일까요? 생각해보세요. 실행되는 조건문의 개수예요. 나오는 출력문이 아니라. 자, 얘는 5개입니다. age의 값이 어떻게 변하든지 상관없이 이 조건을 다 해봐야 돼요. 왜냐? if가 조건문이 5덩어리니까 서로 별개예요. 별개. 근데 얘는 2개예요. 2개. 첫 번째 조건문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얘 false니까 실행 안하고 밑으로 내려왔는데 얘까지 해보고요. 얘 true를 만나서 이걸 출력하고 그 밑에서부터 하네요. 중요한 건 출력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에요. 조건을 실행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출력문을 안 쓰고 뭐 이런 거 했어요. 뭔가 결과물이 없죠. i라는 변수 만들고 10이라는 값 넣었는데 이거에 대한 뭐 출력도 없고 결과물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조건이 참이 되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그 밑에 있는 조건들은 안 쳐다본다. 왜냐? 덩어리가 하나니까. 이게 elif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 말씀을 드려보면 원래 이 elif는 다른 언어 공통인데 다 else if예요. 근데 파이썬에서는 이게 압축이 가능해서 elif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바나 C를 같이 공부하신다 하면은 좀 사용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else if가 아니라 elif니까. 근데 그냥 압축어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elif는 이렇게 알면 되는데 하나 더 남았죠? else라고 하는. 자, 이 경우를 볼게요. 이거 조건도 좀 바꿔놓고 다시. 뭐야, 이게 이 자리가 아니잖아. 왜 20대지? 자, age가 16인데 얘가 안 할 거고 요거 참이라서 얘 하고 얘네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age가 예를 들어서 45래요.
그러면은 elif든 if든 어쨌든 여기까지 오겠죠. 이거는 예상이 되시죠? age가 45면 거짓일 거고 안 할 거예요. 거짓일 거고 안 할 거고 거짓일 거고 안 합니다. 거짓이고 안 해요. 그리고 얘가 참이니까 얘를 실행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얘도 똑같아져요. 이제 이거 거짓이라 안 해요. 거짓이라 안 할 거고 거짓이라 안 합니다. 거짓이고 안 해요. 그리고 얘가 참이니까 여기서 실행을 할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유아부터 30대까지는 범위를 나눠 놨어요. 근데 그 이상 40대부터는 그냥 40대 이렇게 40대 이상으로 아예 묶어버렸죠. 50이든 60이든 70이든 상관없이 어차피 40대 이상으로 나올 거예요. 그쵸? 이런 상황에서 코드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데 여기까지 조건들을 검사해서 내려올 때 그 어디서도 한 번도 답을 찾지 못했대요. true를 못 만났대요. 그래야 여기까지 내려오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조건이 의미가 있나요? 그쵸? 이제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얘는. 왜냐면 우리는 한국 나이를 기준으로 했고 나이는 1살부터 존재할 수 있는 건데 1살부터 39살까지는 범위를 다 조정을 해놨죠. 조건으로. 근데 40부터 그 이상 나이들은 다 40대 이상으로 지금 묶어놓은 상태잖아요. 그럼 얘가 40보다 크거나 작은지를 검사를 해볼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 elif를 사용한 이 상황에서는. 여기서는 필요하죠. if만 사용을 했다면 필요해요. 근데 elif를 사용을 했다면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조건이 되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조건을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이 else는요 간단하게 뜻만 보면 그 밖의 모든 거예요. else를 만나려면 일단 요 위에 있는 과정들이 다 false여야 여기까지 내려오죠. 중간에 하나라도 true를 만나면 그거 출력되고 그 밑에 있는 애들은 안 쳐다볼 거니까. 그쵸? 그래서 else를 만났다는 거는 이 경우가 다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밖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else를 놓고 조건을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이게 else예요. 자, 근데 이것도 이제 문제가 하나 있죠. 만약에 age가 0이래요. 이거 결과 예상해보세요. 현재 age는 0입니다. 이거랑 이거의 결과 예상. 이 콘솔에 뭐가 나올까요? 40대 이상 하나가 나올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는 조건에 해당하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끝나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4개까지 했는데 여기서 다 아니라서 안 했는데 얘는 그 밖에 모든 거죠. 이 4개가 다 아닌 상태에서 나머지 모든 경우는 els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운 뭐 if, elif, else 이렇게 3가지로 조건문을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게 무조건 좋다 이런 건 없어요.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 게 무조건 옳다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이거는 else를 써도 되겠구나, elif를 써도 되겠구나, 아니면 if로 나눠야겠구나 라는 거를 잘 판단하고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지금 우리가 배운 순서를 보면은 여기 써있는 것만 봐도 if, el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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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se가 나왔죠. 만약에 이 순서가 바뀌면 어떨 것 같아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얘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else라는 애랑 elif라는 애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조건문 실행하는데 문제 없어요. 써도 문제 없죠. 단 쓸 거면 순서가 if로 시작을 해야 되고요. 무조건 조건문의 시작은 무조건 if입니다. elif, else로 시작할 수 있는 조건문 없어요. 무조건 if로 시작을 해야 되고, if 뒤에 바로 else 올 수 있어요. if, else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만약에 조건을 더 넣을 거다 그러면 뭐 elif로 써줘야 돼요. 하나로 묶을 거면. 자, 이것도 간단한 퀴즈를 하나 해보죠. 이렇게 한 덩어리 한 덩어리 한 덩어리 한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중에서 가능한 애가 몇 번일까요? 얘는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했을 때, 자 일단 가능한 게 아니다, 이거 말고 1번이 가능할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볼게요. 네, 2번이 가능할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볼게요. 3번이 가능할 것 같다. 4번이 가능할 것 같다. 네, 정답은 얘네 둘이 가능한 거였습니다. 얘네들은 안 되고요. 이거는 자 하나씩 보죠. 얘는 if 조건문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뭔가를 하든 말든 신경을 안 쓰지 않고 밑으로 내려왔는데 또 if를 만나요. 상관없죠. if 다음에 else 올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얘는 가능해요. 그 다음 if를 했어요. 그 다음 elif 가능하죠. 그 다음 else 가능한 부분이에요. 문제가 없고요. 근데 if 조건하고 else 가능해요. 근데 그 뒤에 else가 또 나왔네요. 이거는 이제 불가능이죠. else로 조건문이 끝났으면 다른 조건문을 넣어주고 싶을 때 또다시 if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런 건 또 가능해집니다. 이거는 좀 이따. 일단 요거부터. if, elif 가능하죠. else까지 가능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다시 elif가 나온다? 안 되는 거죠. 이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지금 보면은 제가 if를 이렇게 붙여서 써놨고 다음 if를 이렇게 떨어뜨려서 써놨잖아요. 얘는 5덩어리고 얘는 한 덩어리예요. 이만큼.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쵸? 이게 이렇게 한 묶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이해되세요? 위에 있는 if가 여기가 elif로 바뀌어버리면 이 elif로 시작한 이 조건의 시작 부분 if가 위에 걸 가져와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던 게 여기가 elif로 바뀌면 이제부터는 이렇게 한 묶음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동작할 수가 없겠죠. 그쵸? 그러니까 코드를 짤 때 여러분들이 저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가독성 되게 중요해요. 근데 간혹가다 이런 분들이 있다고 했던 게 이거예요. 뭐 조건문이 여러 개가 막 쓰이고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 저 밑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놓은 거예요. 여기 뭐 특별한 거 없는데. 그럼 본인도 헷갈리죠. 이 elif에 시작하는 if 이 덩어리의 시작이 어딘지 본인도 헷갈려요. 그죠? 이런 경우는 붙여주는 게 좀 더 이해를 하기가 쉽겠죠. 그리고 다른 조건들과는 좀 나눠서 한 줄이라도 띄어쓰기를 해줌으로써 우리가 식별할 때 문제없이
해주는 게 훨씬 좋겠죠. 그쵸? 이게 이제 처음 언어 배우시고 막 사용하다 보면은 좀 난리 날 때가 있어요. 뭐 if를 또 쓰고 문제 없죠, 여기까지는. 그리고 else도 씁니다. 그리고 나서 if 쓰는 걸 까먹어요. 이런 식으로 되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이따가 문제 푸는 것도 좀 문제를 열어드리고 문제 풀 시간을 드릴 건데, 이런 실수 안 할 것 같죠? 근데 하다 보면 본인이 다 하고 있는 실수들이에요. 생각보다 많이 하십니다, 이런 실수를. 그래서 왜 안 되지? 하고 계실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용할 때의 순서 잘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if도 알고 elif도 알고 else도 알게 됐어요. 얘를 왜 써야 될까요? 어차피 이걸로도 다 됐던 거고 요것도 둘 다 되는 건데 우리가 얘를 써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뭘까요? 네? 비슷한 말이에요. 네. 상당히 유사한 말이고, 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연산을 줄여주는 겁니다. 연산 횟수를 다운시켜요. 왜냐면 얘는 아까 우리가 봤을 때부터 20대라고 가정하면 여기서 답 찾고 나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죠. 그럼 두 번이나 연산을 더한 거예요, 답을 찾고 나서도. 근데 얘는요, 20대에서 답을 찾았다, 그럼 불필요한 두 번 안 하죠. 자, 지금은 상당히 간단한 조건문이고 이 조건문으로 인해서 실제 실행 속도 차이가 사람이 느낄 수 없는 차이밖에 안 나요. 지금 이렇게 간단해도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거를 사람이 인지할 수 없는 속도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크기가 커지고 그 안에서 사용되는 조건이 다양하고 그 조건문마다 처리해야 될 로직들이 다양해진다면, 커진다면 불필요한 연산 한 번, 두 번 더 하는 게 컴퓨터한테 큰 영향을 끼쳐요. 이제 이거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이제 컴퓨터는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때 그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는 코드를 다 연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컴퓨터는 계산을 해야만 동작할 수 있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모든 코드를 다 연산을 해야 되는데, 이 불필요한 연산들, 이제 불필요한 코드죠. 이런 것들이 자꾸 누적이 되고 프로젝트가 안 그래도 방대한 규모인데 내가 불필요한 코드를 잔뜩 넣어놔서 컴퓨터의 연산을 방해한다면 컴퓨터가 이제 연산을 하는 프로그램 자체는 소프트웨어예요. 근데 이 소프트웨어를 가동을 하려면, 실행을 시키려면 우리는 하드웨어가 필요해요. 이 둘의 차이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얘는 그냥 컴퓨터 그 자체 본체고요. 본체 성능,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지금 뭐 이런 웹 브라우저를 켜서 사용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다 소프트웨어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소프트웨어를 컴퓨터가 실행을 하기 위해서 연산을 하는데 그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운영 서버를 구축하고 그 서버에 배포를 해서 이 시스템을 운영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만든 소프트웨어는 10이라고 하는 만큼의 용량이 필요해요, 성능이. 근데 이 10이라고 하는 수치보다 내가 불필요한 코드를 많이 넣어서 15라고 하는 용량으로 만들어냈어요. 그럼 컴퓨터는 이 5만큼의 부품이 더 필요한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10이라는 애를 감당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예를 들어 1000만원이다 했을 때 이 15라는 애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1500만원 이상이에요. 이거는 뭐 이제 조립식으로 컴퓨터를 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예를 들어 램이다. 8기가짜리 2개 사서 넣는 것보다 16기가 하나 넣는 게 금액 차이가 조금 더 비쌉니다. 왜냐면 더 큰 용량을 하나의 소켓으로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이런 것만 봐도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하드웨어의 부품들이 제가 지금 1000만원, 1500만원이라고 대충 예시를 드렸지만 사실은 이거 이상이에요. 진짜 몇천만원짜리도 허다하고요. 좀 비싼 것들은 억대로 가기도 해요. 서버를 구축할 때 들어가는 하드웨어 장비의 금액이. 그러면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SI 쪽으로 많이 취업을 하게 되실 텐데, SI에 들어갔을 때 공공기관들이 예산을 잡고 사업을 내요. 그럼 그 예산 안에서 하드웨어도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짠 코드 때문에 하드웨어에 들어가는 돈이 늘어난다? 그럼 저는 그 회사에서 어떤 욕을 먹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음 언어를 배우는 이 시점부터 어느 정도 예상은 생각은 하면서 공부를 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코드들을 막 작성을 해놓고 막 여러가지 테스트 해보고 이런 건 좋아요. 근데 해보고 나서 올바른 정답을 찾았으면 그 정답에 근접하게 앞으로 코드를 짜는 연습을 해야 돼요. 지금 이거 얘도 되고 얘도 되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습관을 들여놓으면 나중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요. 그럼 이거 영향이 있는 거예요. 이 연산을 더 해야 되니까 컴퓨터는. 뭐 45다. 그럼 어차피 여기까지 오니까 연산하는 그거는 비슷하겠지만, 이게 아닌 경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거고, 그리고 45라고 해도 지금 얘랑 얘는요 한 번 차이 나요. 얘는 이거 해야 돼요. 그쵸? 근데 얘는 else잖아요. 안 해요. 조건 실행할 조건이 없어요. 그냥 여기까지 first다. 그럼 여기 내려왔을 때 그냥 얘 실행하고 끝나요. 연산을 한 번 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잘 해야 돼요. 잘 짜야 돼요, 코드를. 근데 지금 당장 이쁜 코드, 잘 짜여진 코드를 여러분들이 쑥쑥 써내려가는 건 당연히 말도 안 돼요. 그게 가능하신 분들은 뭐 내가 지금 처음 배우는 건데 그게 가능하다, 그럼 재능이 있으신 거니까 좀 더 열심히 하시면 더 좋은 곳에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시간도 필요할 거고 익숙해지는데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좀 많이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제 이런 말을 보고 이 상황을 제가 코드로 옮긴 거잖아요. 이거 되게 간단한 거거든요. 지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생각해야 될 로직에 비하면은 얘는 정말 손톱에 있는 때만큼도 안 되는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여러분들한테 이거 다 지워버리고 이거 코드로 옮겨보세요 하고 5분 드릴게요. 그럼 5분 안에 할 수 있는 분 많지 않아요. 왜? 우리는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게 당연한 겁니다. 다만 그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아직 어려워, 당연히 맞는 거랬어 강사가 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늘어요. 계속 여러분들이 혼자 시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문제부터 생각하고 코드로 옮기고 이건 어려우니까 그냥 간단하게 일상생활에서 뭔가 조건이 나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 한 번씩 코드로 다 옮겨보세요. 간단한 거. 예를 들면 내가 뭘 사야 돼요. 장을 보러 갈 건데 오늘은 뭐 돼지고기를 살까? 닭고기를 살까? 돼지고기가 가격이 요 정도 미만이라면 난 돼지고기를 사야겠다. 근데 돼지고기 가격이 이 정도가 넘어간다면 난 그땐 닭고기를 살래. 이 말도 코드로 옮기면 옮길 수 있겠죠. 이런 연습 계속 해야 돼요.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거를 안 하시면 결국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기초 언어를 배우는 이유가 이 언어를 사용해서 로직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언어를 쓸 줄 알아야 그 언어를 사용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든 기능을 만들든 할 거잖아요. 그때 그 로직을 생각해 나갈 수 있는 힘은 그런 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연습이 필요합니다. 많은 연습을 필요로 하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연습을 안 하시면 절대 늘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쉬는 시간을 일단 가질 거고요. 쉬는 시간 가졌다가 문제 열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문제 풀어 보시면 되는데, 제가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잠깐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문제인데, 일단 얘는 좀 전에 했던 거랑 똑같죠. 얘도 그래서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같이 해보세요. 이것까지. 그러니까 이 답을 찾는데 정답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가지 버전을 본인이 생각해서 한번 다 써보시고요. 그리고 그 버전들이 정상으로 다 돌아가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게 가장 효율적이겠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찾아놓으시면 베스트. 개수는 최소 3가지 이상. 밑에 문제들도 똑같아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도 여기 보시면 이게 첫 번째 문제인데, 얘가 그냥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 얘도 3가지 정도, 얘가 정말 많이 나와요. 얘는 최소 10가지 이상 나와요. 많이 생각을 해보시고 다양한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어떤 게 효율적이겠구나 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서 일단 쉬는 시간 가졌다가 5분부터 이어서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